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2 7주 시간입니다. 7주 시간이면 많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수업을 잘 해주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꽃샘추위가 있는 날인데 아직까지 개학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시 돌아보시고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식물체의 구성 단계, 동물체의 구성 단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공부 일기에 썼던 것처럼 정말 생명과학 2가 시작된다 이런 느낌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시작되었거든요. 더 많은 내용이 누적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하시고 사실 외울 게 조금 많지만 이해를 잘 하셔서 동물은 어떻게 외우면 되죠? 동물은 결근, 신상, 그리고 동물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껍데기, 관, 그 중간, 이거 3단계로 구분되고 조직계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맞죠? 복습했죠? 선생님이 오늘은 복습 대신 여러분이 그 설문지 내용을 낸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부터 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서 선생님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거부터 풀이를 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서 동물부터 먼저 배웠죠. 동물 하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 근, 신, 상. 맞죠? 결, 근, 신상에서 결합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 그 다음에 신경세포, 그 다음에 상피세포 해서 세포,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까지 와야 된다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이 문제 낼 적에 OX 표시가 없어서 한글에서 나와서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해줬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학번과 이름을 쓰고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풀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자, 여기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 국어 맞죠? 다세포, 마늘다, 세포. 이 틀리면 안 되죠. 이 국어입니다. 국어. 알겠죠?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O가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물은 가끔씩 용어를 잘 쉽게 이해를 하면 풀리는데 용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기는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세포는 수많은 세포. 그러면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세포. 단 한 개의 세포니까 단세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물에서는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를 이룬다. OX. 무엇입니까? 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3학년이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알죠. 생명과학도 그렇지만 문제 풀 적에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그런 내용들은 동그라미 여러분 쳐주세요. 그래야지 눈에 좀 잘 보이겠죠?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식물 아니고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보십시오. 동물하고 조직계 됩니까? 조직계는 식물, 기관계는 동물.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걸 고친다면 뭐라고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이룬다라고 하면 맞겠죠. 그래서 조직계는 식물에게 있는 내용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X.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폐와 콩팥은 호흡계를 이루는 기관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폐와 콩팥은 기관인 것은 맞죠. 그런데 여기에 호흡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흡하는 데 관계되는 기관들 볼까요? 폐가 뭡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면 여기 가슴 있는 두 개의 주머니, 이렇게 내려가는 두 개의 주머니, 그게 바로 폐죠. 그러면 야는 호흡에 관련된 호흡기관이 맞죠. 콩팥은 뭡니까? 콩팥, 신장,
신장은 뭡니까?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콩팥에 들어가면 콩팥에서 걸러져서 노폐물만 이렇게 모여서 방광에 모여서 빠져나오는 오줌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오줌을 만드는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말이 있는데 오줌이 있죠. 자, 거기서 오줌은 어떤 기관계의 산물이냐고 얘기하면 자, 오줌은 여기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줌은 배설기관계의 산물입니다. 한데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중에서 똥 엄청 중요하죠. 똥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위에서부터 대장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야는 소화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소화기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똥은 소화계에서 만들어진 것, 오줌은 배설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콩팥은 호흡계를 이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야는 배설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볼까? 폐와 콩팥은 호흡계를 이루는 기관들이라 했으니까 틀렸겠죠. 맞죠? 자, 그 다음 5번. 개체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다라고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개체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자, 개체라고 하면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 개체 하나의 생물 있잖아요. 우리 나 하나. 맞죠? 식물로 치면 나무 하나. 그게 바로 개체입니다. 자, 개체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러니까 개체는 생명체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오답이 있었거든요. 오답으로 한 친구는 이거를 왜 O라고 하지 않고 X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맞죠? 공부 일기를 선생님이 보니까 동물계는 내 몸을 생각해서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되었다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생명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동물인데? 그러면 기관들이 모였으면 기관계 아닌가 했지만 여기 생명체는 동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동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생명체라고 얘기한다면 식물과 동물이 다 포함되죠. 그러면은 기관들이 모여서 생명체, 개체가 된다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일기를 썼던 거를 선생님이 쭉 봤습니다. 공부일기라고 하는 게 내가 오늘 어떤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궁금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친구들의 그 내용들 중에서 조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의 그 일기를 선생님이 살짝 훔쳐봤는데요. 인체에서 전류도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관들이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몸 안에서 사실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고, 특별히 소화기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가 움직이고 있고, 소장이 움직이고 있고, 간이 있고, 폐가 호흡하고, 얘들은 어떻게 움직이지? 전류도 흐르지 않는데라고 했는데 전류 흐르잖아요. 생명과학 1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마이너스 70mV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막전이 나트륨이 유입이 되어서 플러스 30까지 활동 전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우리 몸에서는 모든 자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전류 우리 몸에서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기 흐르는데 우리 몸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니까 통하니까 감전되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는 뭐 때문일까? 에너지는 뭡니까? 우리 몸에다 세포가 있죠. 그 세포들이 각각 뭐를 합니까? 세포 호흡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서 이렇게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것처럼 생긴 애가 있죠. 얘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 세포에 다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세포 호흡을 하면 여러분 재료가 뭡니까? 포도당. 우리가 먹은 밥 속에 있는 애가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되면 얘가 혈액을 타고 조직마다 공급되죠. 그러면 그 포도당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코로 들어온 공기
공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얘한테 옵니다. 그러면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얘가 세포호흡을 하죠. 세포호흡을 하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산소가 나오고 아니다. 여기 산소 여기다. 코는 산소죠. 실수할 뻔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에너지가 있죠. 포도당 속에 있는 에너지를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시키면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다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을 적에 어마어마한 물질 대사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쳐다볼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필기할 때 그 모든 기관들이 에너지를 쓰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지치고 피곤하잖아. 당 땡긴다 하잖아요. 요거 공부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당을 지금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당 땡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은 이렇게 가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식물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습 식물체의 구성을 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식물체의 구성의 문제는 위에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5번이 공부일기 쓰기였죠. 자, 1번부터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식물 이야기 나왔으니까 구성 단계 중 조직계에는 식물체에만 있다라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앞에 동물계는 기관계, 식물은 조직계. 맞죠? 조직계는 식물체에만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틀린 사람은 공부 안 하고 수업 안 들은 겁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표피는 상피 조직에 해당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틀릴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표피는 상피 조직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의 의도는 뭐냐고 하면 식물의 표피는 어떤 조직에 해당합니까? 표피 조직에 해당하죠. 그러면 얘는 식물 거지만 상피 조직은 누구 겁니까? 동물입니다. 동물에서는 껍데기를 상피 조직, 식물에서는 표피 조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식물의 표피라고 했기 때문에 상피 조직에 해당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구분해 주십시오. 알겠죠? 식물은 표피 조직, 동물은 상피 조직.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기관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저번 시간에 개체 나무를 그리고요. 뿌리, 줄기, 잎, 영양기관과 그 다음에 꽃과 열매 기억나죠? 꽃과 열매는 생식에 관여하는 생식기관. 그러니까 여기는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은 꽃과 열매 이렇게 되죠. 맞는데 그림에 선생님이 잘 그려줬던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자, 식물이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쭉 봤을 적에 어디가 중요합니까? 기관계가 나왔죠. 기관계는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동물계 거라고 했습니다. 얘는 동물계 건데 지금 식물의 구성 단계라 했잖아요. 그럼 얘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오답률이 생각보다 여기서 오답률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틀리지 않을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일기 쓰기에서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계에도 식물에 있는 기관들을 넣어 전기로만 움직이게 개발할 수 없을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맞죠?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과학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나중에 중요한 창조, 개발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좋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식물이나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할 적에는 이 아이디어가 좋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식물 가지고는 연구를 많이 하니까 또 괜찮겠죠. 저는 이 아이디어가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은 자신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식물은 어려웠다. 식물은 내 거 아니고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본 조직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유조직 이런 거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물관 체관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생소하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겁니다. 맞죠?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렵고 생소하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잘 알고 맞추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소하고 어렵고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외워둬야 되고, 늘 아는 문제만 풀면 실력이 안 늘죠. 모르는 것을 극복해야 여러분이 한 단계 나아가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잘 잡고 내가 왜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 내가 어떤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습은 마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오늘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면 내용이 많아지고 적게 하면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수업 오늘 내용이 조금 길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 세포의 특성 1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 오늘은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식물체의 동물체의 단계에 대해서 했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식물은 조직계, 동물은 기관계, 단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물질이 몇 가지냐고 하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누가 있냐고 하면은 탄수화물. 탄수화물 여러분 알죠? 살찐다고. 쌤 싫어하는 거.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 탄수화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고 하면 치즈. 살쪘어. 얘 때문에 살쪘어. 그 다음에는 누구냐고 하면 단백질. 일단 다이어트하고 연결이 되네. 맞죠? 다이어트 하면 살찌니까 지질,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많이 먹으면 좋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의 DNA, RNA 유전자의 성분인 핵산. 이거 네 가지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입니다. 주요 물질이니까 주요 물질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과 지질에 대해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탄수화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영양소와 소화를 할 때 일단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탄수화물 구성 원소부터 쭉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모두 다 구성 원소, 특징, 종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도 다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이 패턴대로 갈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네 가지를 전부 비교하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구분지어서 공부합시다. 자,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C와 H와 O입니다. C는 여러분 알다시피 탄소, 얘는 수소, 얘는 산소. 이거 세 가지로 구성된 애가 탄수화물이죠. 맞죠? 다른 거 원소 없습니다. 개수라든지 그것만 차이 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특징. 탄수화물 특징 하면은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 중에서 탄수화물이 왜 제일 먼저 나왔냐 하면요. 사실 뭐 중요한 애로 치자면 핵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유전자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낼 적에 가장 먼저 동원되는 애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탄단지. 단지를 태우면 열이 나죠. 탄단지가 에너지를 내는데 그 탄단지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동원되는 애가 탄수화물입니다. 내가 먼저 갈게. 얘가 제일 먼저 동원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탄수화물의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요 에너지원. 가장 먼저 동원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중요하고 여러분 에너지원 하면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좀 전에 선생님이 우리 몸에서 열량, 에너지를 내는 애가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열량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학 1하고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열량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열량은 어디서 나오죠?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연결시켜야지.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배우다 보면 한 개 배우게 되면 두 개 배우다 보면 세 개 더 배우다 보면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 연결된 거구나 하면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 몸에서 이 모든 기관들이 한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은 갑자기 배가 막 간질간질거리고 있잖아요. 몸이 간질간질거리고 막 그런 느낌이 날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1에서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는 애잖아.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낸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포도당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에너지를 내잖아.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시키게 되면 에너지를 내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에너지가 바로 열량을 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면 포도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랑 지방은 어떻게 해요?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만 쓴다고 했는데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의 최종산물, 지방이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죠? 바뀌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속해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 소름 끼치죠? 맞죠?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열량을 내는 탄단지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다 전환되기 때문에 포도당인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쓰이고 중요한 거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의 종류로 가겠는데요. 탄수화물의 종류는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이 탄수화물은 제일 큰 분자가 있고 그 다음 작은 분자가 있고 더 작은 분자로 종류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냥 종류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얘는 큰 분자, 작은 분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탄수화물은 당이죠. 당이기 때문에 당의 개수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당류는 당이 몇 개? 단 한 개. 아까 단세포, 다세포 얘기했잖아요. 얘는 한 개의 당이 있는 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당류면 당이 몇 개? 당 2개가 있는 애가 2당류입니다. 그러면 다당류는 몇 개? 많이. 그러면 당이 한 개로 이루어지네, 당이 2개로 이루어지네, 당이 여러 개로 이루어지네. 이렇게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애죠. 기본 단위.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바로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익숙한, 가장 잘 알고 있는 애가 누구야? 얘잖아요. 맞죠? 포, 도, 당. 포도당은 여러분이 앞에 여기 들어봤을 것 같은데 분자식이 C6H12O6 근데 단당류들 다 이겁니다. 다 이건데 이성질체이거나 구조만 다를 뿐이지 탄소개수, 수소개수, 산소개수는 같습니다. 자, 여기 포도당이 가장 기본적인데 왜 포도당은 포도당이라 했을까? 포도랑 상관 있나요?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가 포도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영양소가 보이는 거야. 걔가 포도 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얘는 이름이 뭐지? 포도당이라 할게.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포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 포도만 먹을래. 포도에 포도당이 에너지를 많이 내죠. 그러니까 포도 먹는 다이어트는 옳지 않은 거지. 알겠죠? 포도 먹지 말고 에너지를 내지 않는 비타민 위주로 먹는 것이 맞죠. 포도는 포도이지만 에너지 덩어리. 맞죠? 자, 그럼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이 포도당의 이 분자식을 쓰면은 여기 탄소가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올 적에 포도당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육각형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그 포도당입니다. 단당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포도당은 이런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포도당은 이렇게 당이 한 개 있는 거 포도당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당은 누구냐? 과당. 과당의 그 원래 이름은 프룩토스입니다. 프룩토스. 프룩토스는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플루트에서 나왔습니다. 플루트가 누구죠? 과일. 과일이 가지고 있는 당. 과일의 당 맛있잖아요. 그 다음 바로 과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보다 과당은 단맛을 많이 내고 있는 단당류가 되겠습니다. 얘도 육각형이야. 그 다음 갈락토스. 갈락토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도 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 하나인데 갈락토스는 갈락토스 혼자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얘는 갈락토스는 꼭 포도당이랑 같이 붙어서 두 개의 형태로 늘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냐고 하면은 젖당. 젖당 하면은 젖당을 좀 다른 말로 한번 써볼까요? 유당. 혹시 여러분 우유 사러 가서 확인 안 해봤습니까? 선생님이 요즘 즐겨 먹는 우유에 보면은 락토프리 이런 우유를 좋아합니다. 그 우유 먹으면 그냥 우유와 달리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납니다. 우유인데 그 있잖아, 피로할 적에 우유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데워가지고 먹으면 엄청 달고 맛있잖아. 그런 것처럼 설탕 안 탔는데 달달한 맛이 나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칼로리라서 선생님이 좀 좋아합니다. 그 우유를 특별히 사는데 그 우유에서는 얘랑 만난 젖당 소개할까요? 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그럼? 자, 좀 전에 말했던 것부터 얘기를 할까? 아니요, 요거 먼저 할게요. 자, 두 번째 이당류는 자, 이거 육각형 된 애가 두 개짜리들이 전부 다 이당류입니다. 자, 첫 번째에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엿당 되겠습니다.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일명 맥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입니다. 자, 그럼 양 똑같은 거 두 개가 결합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설탕. 설탕 여러분 들어봤죠?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바로 과당, 단맛을 내는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가 바로 설탕입니다. 세 번째가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젖당, 일명 유당. 유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가 결합된 겁니다. 유당은 사실 소화기관이 소화를 잘 못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당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설사하거나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굳이 우유를 먹겠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애가 바로 젖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당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이라고 하는 딱딱한 이 벽이 있다고 했죠.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 셀룰로스. 이 셀룰로스가 당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애입니다. 얘가 굉장히 질겨가지고 우리가 소화하려고 하면 힘든 애거든요. 얘는 다당류. 그러니까 얘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애입니다. 자, 셀룰로스 말고 또 중요한 애, 이번에는 동물로 가보겠습니다. 동물에게는 누가 있냐고 하면 글리코젠. 글리코젠은 생명과학에서 들어봤습니다. 언제? 혈당량 조절할 적에 혈당량 조절의 표적기관은 간이지요. 간에 가게 되면은 포도당이 지금 혈당이 높네. 당을 갖다가 저장해서 당을 낮추어야 되겠어. 그러면 얘가 글리코젠으로 바뀝니다. 즉 한 개의 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이 많잖아. 그럼 혈당이 높은 거야. 그런데 포도당이 다른 애로 바뀌게 되면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혈당량이 낮아지는 겁니다. 혈당량이 뭐야?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포도당들이 줄줄줄줄줄 붙어가지고 이어지게 되면 바로 글리코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들어주면 좋을 애가 누굴까? 셀룰로스, 글리코젠, 한 개가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녹말.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거. 우리 밥 속에 있는 탄수화물 바로 녹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자를 마구마구 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은 구성원소, 특징, 그리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탄수화물의 내용. 그 다음은 지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앞에 탄수화물을 했고 두 번째 지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질이라는 말보다는 지방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방이란 말보다 지질이란 말이 더 옳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아까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도 했었죠. 지질의 구성 원소도 확인해 봅시다. 지질의 구성 원소 CHO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탄수화물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특징. 지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종류를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이 종류들의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했잖아. 당연히 우리 몸을 구성하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죠. 그리고 얘만의 특징을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 맞지? 얘만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질은 일명 우리 기름, 맞죠? 기름 성분 뭐 그런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얘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탄수화물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해서 종류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질은 크기가 아니고 그냥 이 지질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아예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고 하면 중성지방입니다. 이 전체 다 중에 뭐 거의 3분의 1을 다 차지하고 있다도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 중성이란 말을 생략해서 지방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지방은 이 지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 안에 있는 그 흔한 중성지방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성지방 너무 싫습니다. 왜요? 우리의 피부 아래쪽에 있거든. 피하지방. 선생님은 특별히 모여있는 곳이 배하고 여기 목 쪽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카메라를 엄청 높여서 찍고 있거든요. 밑에서 찍었다 하면은 선생님께 붙을 때마다 목살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의 목살 아래쪽에, 피부 아래쪽에 결합 조직에 지방 조직이 있겠지. 결합 조직 하면은 여러분 결근신상 기억나죠? 상피세포하고 그 아래쪽에 결합 조직이 있는데 결합 조직 안에 지방이 있다 그랬잖아. 그 지방입니다. 중성지방. 자,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생겨있는 애가 요래 생겼습니다. 요래 생기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중학교 때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바로 글리세롤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결치는 세 가지 애가 있죠. 얘가 쭉 끊지 않고 물결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포화지방산으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글리세롤과 포화지방산 몇 분자? 세 분자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롤 하나에 포화지방산 세 개가 있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요 에너지원. 지질 중에서 에너지를 내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피하지방. 얘 때문에 우리가 살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쪘는가 모르겠는데 글리세롤과 포화지방산 여기 한 개, 세 개 이렇게 된 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면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도 있거든요. 인지질을 화학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인지질. 그럼 얘는 지질이긴 지질인데 그 안에 인이 들어있어. 피. 알겠죠? 선생님 여기 지질에는 구성원소에 인이 없는데요. 인지질만큼은 인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질 자체에서 CHO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굳이 인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인지질에 생긴 모양은 동그라미랑 이거 두 개로 생겼거든요. 여기 이 동그라미에는 바로 누가 들어있냐? 얘처럼 글리세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산, 선생님 너무 작게 썼나요? 인산이랑 글리세롤이 있고 위에는 글리세롤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얘는 위에랑 똑같죠? 얘는 포화지방산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에 다리가 달려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삐쳤잖아. 이렇게 삐친 이유가 뭐냐고 하면 포화지방산의 꼬리가 이렇게 오다가 하나가 이중결합을 형성한 거예요. 이중결합을 형성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갔습니다. 이쪽 부분, 꺾이는 부분에서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만큼은 불포화지방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즉 인상과 글리세롤의 머리 부분, 그리고 또 포화지방산과 여기 중간에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요 부분까지 포함한 지방산이라고 됩니다. 요 부분만 불포하지 전체가로 보면 지방산 맞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방산. 얘 전체적으로는 포화지방산인데 요 부분만 불포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인산과 글리세롤로 된 여기 머리 부분. 근데 이 머리 부분에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합니다. 이 물을 좋아하면 선생님이 조금 표시를 좀 해볼까? 여기는 친수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인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애입니다. 친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물을 싫어합니다. 얘는 소수성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명체 전체 다에서는 전부 수분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거잖아. 물을 좋아하면 다니기 좋아요. 근데 물 싫어하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인지질이야. 인지질 머리하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또 갔더니 물 좋아하니까 친수성은 친합니다. 이렇게. 근데 다리는 물 싫어해. 싫어해봤자 물인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인지질이 어디를 구성하냐고 하면 우리의 세포마다 있는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근데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물 싫어하는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세포의 안과 밖 전부 다 물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의 세포막은 이 인지질이 이게 세포막이면요, 인지질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물 좋아하잖아. 근데 나 싫은 데 있다. 이것도 물이지.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인지질이 두 개 붙으면 이쪽에는 물 싫어하는 애들끼리 우리 싫은데 맞지 이러면 됩니다. 그럼 얘들은 또 물과 친하면 됩니다. 물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세포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는 뭐 때문이야? 우리의 세포 바깥과 안쪽이 전부 다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성 꼬리입니다. 이 소수성 꼬리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포 안과 밖은 전부 다 물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인지질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이니까 생명체를 구성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꼬리 모양이 4개 있습니다. 육각형, 오각형의 고리가 4개 있는 구조인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이 세포막이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인지질이 딱 배열되어 있는 데서 콜레스테롤이 낑겨 있으면 이 막이 조금 활동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인지질만 쫙 있으면 빡빡하잖아.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딱 별처럼, 별사탕처럼 딱 낑겨가지고 이 막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스테로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애는 콜레스테롤. 혈관을 막히게 해가지고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나쁜 성분이 콜레스테롤 있죠. 얘가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약물 중에서 혹시 부모님이 약 먹는다 혹은 연고를 바른다 하는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의 성호르몬이나 부신검질 호르몬들을 성분들이 얘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바를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 이 물질 전달에 조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상황이 독하거나 하면은 얘를 바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기가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이 성분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맞죠? 그래서 인지질은 사실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은 참 그렇지만 안 좋은 성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많이 복잡했죠. 여러분 복잡하지만 여러분 생명과학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기은, 니은, 디귿 선택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선택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꽃샘추위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날하고는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보다가 초등학교에 적혀져 있는 프랭카드를 봤는데 여러분이 학교에 와야 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꽃은 다 폈고 다 떨어졌고 초록 잎들이
꽃들이 나왔지만 학교는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른 학교에 와서 웃음꽃을 피우고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여러분이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봄날이 얼른 오기를 선생님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